네, 반갑습니다. 독자입니다. 오늘의 해볼 비주얼 노무 뮤현실 게임은 그녀의 세계라는 게임이고요. 태그에 공포가 딸려 있어서 조금 긴장되지만 해보도록 하죠.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은 독자로 해야죠. 독자가 맞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독자가 맞습니다. 누군가 횡단보도에서 날 미쳤다. 뭐, 이 세계 트럭이야? 이 세계 가나? 아지랑이가 타오르는 여름이었다. 분명 아무도 없었던 도로가 정적 너머로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닥에 고여있던 커다란 웅덩이로 엎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더운 날에 왜 빌어더운 것처럼 웅덩이가 있는 거지? 나씨 어떤 새 끼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본 그곳에 아우 귀여운데? 야 용서해줄 수 있어. 용서해줄 수 있어. 처음 보는 소녀가 서 있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새빨간 비옷을 거치고 어정쩡하게 뻗은 양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는 소녀, 밀쳐진 나 자신, 축축하게 젖어버린 온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화를 내는 것도 잊어버린 그 순간. 뭐야 진짜 이 색이야? 아니네. 분명 아직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새까맣게 선팅된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차 색깔 맞춰 시꺼먹다. 컥. 거의 스치다시피 지나간 거대한 쇳덩이에 다시 한번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었다. 야, 존내 많이 뒹구네 주인공.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치여도 상관없다는 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건넜다면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대로 좀 더 강하게 넘어졌다면 그대로 차에 깔려버렸을지도 모르지. 방금 지나간 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지금 저 소녀는 나를 나 죽이려고 작정했네. 야.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소녀에게 다가갔다. 나 올려다보는 소녀. 너 안 다쳤냐? 주인공이 착하다고 해야 될지 호구라고 해야 될지 아니다 참 괜찮아?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소녀의 눈이 너무나도 공허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거북할 정도로. 소녀의 시선은 내 팔로 향했고 겁먹은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까졌는지 피가 흐르고 있다. 아프긴 한데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천천히 내 상처를 향해 손을 뻗는 소녀. 어쩐지 동작이 어색해 보인다 했더니 뭐야 너도 다쳤냐? 소녀가 걸친 비옷 너머로 상처가 보인 순간 오씨 이 세계다. 이 세계 왔다. 빗속으로 뛰어들기라도 한 것처럼 내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살짝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래도 없다. 어딘가로 가버렸나? 비도 오지 않고 웅덩이도 없고 다시 살펴본 내 몸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너무 더워서 내가 헛것이라도 본 걸까? 그래서 뭐 여전히 햇살은 뜨겁고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는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멍하니 있다가는 늦을지도 모른다. 웅덩이에 빠져 젖었다고 생각했던 옷은 건조했고 바뀐 건 팔의 상처뿐.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재빠르게 살핀 후 괜찮아 자연스럽다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 평범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어린 시절 여름날이 있었다. 풋풋한 첫사랑도 아닌 친구들과 바보짓을 한 추억도 아닌 너무나 아팠던 사고도 아닌 한마디로 기억에 남을 리도 없는 기묘한 사건.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번호를 담아 그런 주장을 해본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런 사소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시칼에 찔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야 나 시칼에 찔렸어? 진짜네? 악, 악, 이렇게 전세 가면 나 슬라임 되는데. 그녀의 세계 에피소드 1 멸망한 세계 샵 1.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그 세계가 나를 불렀다. 에피소드 감상.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칼에 찔리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마음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는 그 일을 끝내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아임? 내가 칼을 찔렀는데? 도망쳤다. 그저 도망쳤다. 지하철을 타서 아무 역이나 내리고 목적지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공황 상태로 몇 시간을 헤매다 보니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대학병원이 눈에 들어왔다. 빨리 도착하려고 저 병원 내부를 가로질러 등교하곤 했던 기억이 났다. 이제는 신식으로 리모델링된 것 같지만 습관처럼 폰을 꺼내 상황을 확인했다. 엄청난 수의 톡과 부재중 전화 전부 차단했다. 그동안에 나는 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지금에 와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 나간 생각이나 하면서 폰을 집어넣고 그냥 그 병원으로 향했다. 저기라면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하는 수많은 인파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장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마치 나를 숨겨주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동안 배회하고 있었더니 낡은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좋아, 들어가자. 지금은 그냥 닫힌 공간에 있고 싶다. 이런 엘리베이터 꼭 뭔가 올라가면 불 깜빡깜빡하다니 추락하고 쾅 해서 이상한 곳 도착한단 말이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4층 버튼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그래, 그거 누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깜빡깜빡 슈르릉 탕 되겠지. 지금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 꾹 하고 눌렀다. 어째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무튼 그때 난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었다. 이렇게 깨끗한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낡았다거나 병원 건물에는 보통 4층을 생략하지 않... 그런데 병원에는 4 없잖아. 4 없잖아. 그거네? 없는데? 병원에는 4층이 없어요. 4층 자체 있는데 표시하는 게 달라.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묘하게 느껴지는 습기와 함께 걸음을 내디뎠다. 눈앞에는 제발 이러지마. 다행이다. 나 뭔가 무서우는구나. 뭔가 여기서 눈깔이 빡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거야. 아니면 손 같은 게 확 귀신.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병원 복도에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무언가를 알리던 원내 방송 소리도 수많은 인파의 대화 소리도 1층에서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씨, 근데 너 누구냐? 그 마스크 벗으면 뭐 빨간 망토처럼 찢어져 있는 건 아니지? 저편에 서 있는 머리 긴 여성분이 잠시 이쪽을 바라보나 싶더니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다. 이제 복도에는 오직 나뿐이다. 그게 좋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묘할 정도로 뿌였다. 무심코 붙잡은 복도 손잡이가 커다랗게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도 즐거웠다. 주인공이 좀 이상해. 한순간에 날이 저물어버린 것처럼 어둡다. 지나가며 보이는 다른 병실의 유리창은 금이 가거나 깨져 있고 복도의 전등마저 주기적으로 깜빡였다. 병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더러움. 벽은 갈라져 있고 널브러진 휠체어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발에 차였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었다.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다면 뭐든지. 너? 결국 위화감에 깨달은 것은 한참을 걸어간 다음이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그 병원이 맞긴 해? 저기요? 대답이 없다. 아무도 없습니까? 고요한 복도 너머로 내 목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되돌아오는 메아리 또한 오로지 내 것뿐.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가린 블라인드를 나도 모르게 움켜쥐었다.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맥없이 떨어져 버리는 블라인드. 철로된 거리 부분이 바닥에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뭐야, 그나마 다행이다. 기물 파손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무너져 내린 병원 건물, 사방을 뒤덮은 차가운 안개.
몇백 년은 흐른 것처럼 녹이 쓸어버린 자동차들. 블라인드 너머에는 세계가 멸망해 있었다. 멸망 이후의 세계야? 몇 번이나 심호흡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병원의 모습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건물은 무너져 있고 자동차는 녹슬었으며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창문을 연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안개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불안감에 나도 모르게 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했다. 전부 차단했다는 사실을 이제 5초 안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선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냥 찰칵하고 멋지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을 찍어봤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기요? 그 누구의 대답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오직 내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다. 공황 상태에서 몇 번이나 소리를 질러대도 그걸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머릿속에선 지금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 어떤 판단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창가에 낡아빠진 커튼을 필사적으로 살폈다. 그 커튼에서 이 모든 현상이 꿈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라도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안타깝게도 커튼은 수백 년이나 된 것처럼 바스라짐으로써 날 한층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건 뭐... 혼란을 넘어선 분노를 느낀 채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녹슨 복도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왔던 복도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로 가자. 그걸 타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대학생의 세계 멸망을 목도하면 내리는 판단은 고작 그 정도인 모양이다. 저벅저벅하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내 발자국이 찍히고 금이 간 벽에서는 오래된 콘크리트의 냄새가 났다. 뭔가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사람 발자국은 아니었다. 야, 불안하네. 괴물일 거 아니야, 귀신 아니면. 어? 문득 아까 걸어온 길에 너무 많이 걸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를 지나쳤나? 떨어져 나온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앞에는 입구가 뻥 뚫린 방이 있었다. 아마 이 문이 달려 있었던 곳이겠지? 무슨 진료실이라고 쓰인 듯한 문패는 반쯤 지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 안쪽을 살펴봤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시야가 닿는 곳에 전등 스위치가 보였다. 그리고 키면은 괴물 나온다. 나 안다. 아니네. 정신병원은 뭐 하얀 방 보는 것 같다. 방 안은 검붉은 글씨로 가득했다. 희미한 전등은 당장 꺼질 것처럼 깜빡이었다. 빨갛게 변색된 바닥에 가득한 글씨, 문양, 그림, 낙서. 결코 단시간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갇혀서 써댄 것 같은 대량의 글씨가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채 마치 그 전체가 하나의 생물인 양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 알아, 아래, 나, 안 해. 그리고 그 반대편의 문을. 오우, 뭔가가 두드렸다. 당장이라도 뚫고 나올 것처럼 나한테 열어달라는 것처럼. 아, 제발. 아, 나 공부 약하다고.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유리 조각을 밟았다. 비상구 전등이 깨져 흩어져 있는 모양이다. 뿌직하는 소리와 함께 공황 상태에 빠졌던 머리가 간신히 제정신을 찾았다. 문 또한 조용해졌다. 이러다 갑자기 쾅 하면서 또 튀어나오겠지. 여긴 어디야?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야. 지금 단시간에 뭔가 벌어진 게 아니야. 아마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점부터 나는 이곳에 와버린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병원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생체 실험에 관한 공포 영화가 떠올랐다. 꽤 그럴듯해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러면 바깥은 왜 부서진 거야? 목뒤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글씨가 가득한 방에서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복도로 향한 순간 철퍽하고 눈앞에 뭔가가 다가왔다. 어? 이 영문 모를 세상에서 마침내 대면한 나 이외의 존재.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꼈으나 씨발 안타깝게도 눈앞에 떨어진 그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뭐 다크 디멘셔야? 새까만 기름 덩어리?
그런 것이 둥글게 뭉쳐진 뭔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몸을 갈무리하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끈적일 듯한 미끈한 듯한 몸체는 여러 개의 다리, 아니 굵은 촉수 같은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천천히 미끄러지는 그 움직임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장난감 슬랭과 같았다. 그리고 저놈을 따라오는 거대한 그림자는 대체 뭐야? 비명을 지르기 일부 직전까지 간 입을 한 손으로 간신히 틀어막았다. 마치 산에서 맹수라도 맞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전부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에? 물체가 내 쪽으로 점점 더 미끄러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커브를 바싹 올리고서 최대한 놈을 자극하지 않을 동작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럴 때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 그런데 저놈에겐 눈이 없잖아.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그런 짓을 해서? 그러고 그냥 도망가서? 주인공이 누굴 찌른 건 맞나봐. 찔린 게 아니라 찌른 건가봐. 혹시 죄책감 때문에 꾸는 악몽인가? 꿈이라면 제발 이쯤에서 깨어나게 해줘. 그리고 그 필사적인 뒷그림질의 와중에 뭔가가 손에 잡혔다. 셀파이프. 아마도 무슨 의료기구나 병원 침대 일부분 아니고. 아, 주인공아, 너는 멸망한 세계에서 뭔 치킨이 아니야. 아, 제발. 상당히 녹이스럽지만 제법 두껍고 묵직하다. 혼란과 공포, 불합리의 악몽 속에서 손에 잡힌 서늘한 금속은 전혀 다른 감정을 떠올리게 해줬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니지. 나는 묵직한 쇠파이프를 단단하게 꼬나들고 눈앞에 뻗어오는 물체의 촉수를 향해 휘두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물컹한 뭔가가 내 전신을 올감했다. 그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내 입과 사체를 틀어막고선 마치 사냥을 하는 맹수처럼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또 한 마리 등 뒤에서. 이런 개. 장면에 있던 물체도 내게 달려든 모습이 보였다. 아직 오른팔은 움직인다. 나는 필사적으로 쇠파이프를 놈에게 휘둘렀고 녹이 쓴 쇠파이프는 맥없이 부러져 버렸다. 아까 그 블라인드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몸도 움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랑 무슨 수로 그라운드 싸움을 하는 거야. 관절이 있긴 해? 전신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도 불쾌하다. 마치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기괴한 물체들이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읊조리고 있었다. 사람의 언어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끊임없이 내 귀를 통해 들려오라고 했고, 이대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함이 머릿속을 뒤덮은 그 순간 여주가 와서 도와주겠지. 그치, 아까 만난 그 여주가 딱 도와주겠지.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근처에 있다. 순간 공포를 잊고 얼굴이 뒤덮은 놈들의 촉수를 힘으로 떼어냈다. 어제 뽀드득하고 누군가의 팔이라도 잡아 꺾는 듯한 느낌이 났다. 간신히 해방된 입으로 급하게 숨을 들이쉬신 후 나는 위험하지 오지 말라고. 오지 마세요. 여기 그러니까 위험한 게 있습니다. 혼자 오지 말고 사람 좀 불러주세요. 일단은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우선이다. 발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놈들을 가까이 오게 해선 안 된다. 나는 힘껏 몸을 비틀어 놈들과 함께 바닥을 나뒹굴었다. 전신에 힘을 꽉 쥐고 으스러뜨릴 것처럼 주임에서 억지로 붙잡았다. 기름처럼 미끌거리고 오징어처럼 흐물거리며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놈들의 몸체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냄새가 났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언어에 가까운 것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뭔가 시체 같은 게 녹아서 합쳐진 거 아닐까? 본능적으로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제발 저 사람이 도망칠 때까지만 잡혀 있어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명백하게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지 말라니까! 위험해요! 나 말귀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들 사람한테 덤비니까 오지 말라고! 내가 붙잡고 하지만 내 예의 바른 제안을 무시한 발소리는 바로 등 뒤에까지 다가왔다. 난 억지로 몸을 비틀어 원망스럽게 그쪽을 바라봤고 여주다. 오호, 좋네 예뻐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든 내 시야에 아까 봤던 그 여성분의 모습이 들어왔다.
매끈하게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어두운 블라우스와 긴 치마는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벨트가 있어야 할 자리엔 옷구름이 붙어 있었다. 참백한 피부와 대비되는 색깔 때문이지 문상복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길에서 지나가며 한 번은 되돌아볼 만한 정말로 기묘한 분위기의 여성. 하지만 그렇게 되돌아볼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날 내려다본 그 눈동자가 철전지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차갑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이겠지. 주인공이 얘 찌르고 얘 죽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여기 사실 뭔가 유령만 있는 막 괴물만 있는 사후세계고 그 녀석은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척척 거리를 좁혀와 바닥을 뒹구는 내 몸을 잔뜩 휘감겨 있는 물체들째로 사정없이 질빠봤다. 어머 누나 좀 더 해줘용. 순간 멍해졌던 머리가 현실로 되돌아왔다. 아씨 아파. 야 저 신발 워커처럼 생겼는데 통금이 달려있잖아. 어허 어허 아미 나이프. 야 저거 야 저거 사냥용이잖아. 머리카락에 가려 표정이 보이지 않는 그녀가 들어올린 오른손에는 새파랗게 날이 서있는 칼 한 자루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 칼은 나를 향하겠지. 아주 명백하게 날 향하고 있다. 아 그런가? 죽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 저 물체들이 대체 무엇인지 저 여성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하지만 칼을 들어올린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저건 나를 향해 내려칠 것이고 난 죽는다. 내가 오늘 겪은 이 거짓말 같은 일 중에서 그것 하나만이 사실일 것이다. 어쩐지 도로에서 밀쳐졌던 그날을 떠올렸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기억하지는 못했던 5년 전 그날이 왜 지금 내 입을 가린 물체가 조금 벗겨져 나갔고 여전히 날 내려다보고 있는 여성을 향해 미안해. 습관이 되어버린 그 말에 중얼거린 순간 구해줘용. 시칼이 내리꽂혔다. 몇 번이고 깊숙이 내리꽂힌다. 검은 액체가 튀어나가면서 사방을 뒤덮었다. 시커먼 물체가 두꺼운지 내 몸에는 날이 닿지 않는 듯했지만 그나마도 칼에 길게 한 차례 휘둘렀지나 싶더니 옆으로 쫙 하고 갈라졌다. 여전히 팔다리를 구속된 채로 훤히 드러난 내 왼쪽 가슴에 차가운 금속이 와닿았다. 옷 너머로 날카롭게 짝이 없는 날 끝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찔러 들어올 것처럼 짓눌러 오던 그것이 천천히 정지했다. 어? 가늘게 떨리는 칼끝. 마치 뭔가를 참는 것처럼 어쩔 수 없다며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과 같은 몇 초가 지나간 뒤에 천천히 눈을 감은 여성분은 떨리는 칼끝을 다른 손으로 살짝 감싸더니 천천히 내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겼고 뭔가 오른손에 흑염룡 같은 건가? 워워 막시모스 지금은 아니야. 저 남자를 죽여서는 안 돼. 이런 거야? 그 손을 그대로 내게 내밀었다. 난도질을 당한 검은 물질은 어느샌가 구속을 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맞잡고 몸을 일으켰고 저기 감사합니. 달릴 수 있겠어? 예? 여성분이 저편을 가리켰다. 아까 전 붉은 글씨가 가득 쓰여있던 방. 거기서 거대한 촉수가 이쪽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뛰어. 말려들기 전에. 지금 이거 대체 무슨 일? 일단 뛰라니까? 예.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정신은 간신히 제자리를 찾았고 나는 칼을 든 여성분의 손에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복도를 벗어나기 직전 무심코 돌아본 그곳에는 거대한 촉수들이 흩어진 검은 물체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멸망한 세계, 이 퀘스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담력 시험 입문 퀘스트에 처음 진입했다. 보니까 3D로 뭐 진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작하면서.
퀘스트 멸망한 세계 목적지 도착. 아,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키보드의 WASD 키 혹은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달릴 수 있으며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지침. 계속 달리다 보면 지쳐서 더 달릴 수 없습니다. 휴식을 취한 시간만큼 더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크리처를 피하거나 도망갈 때 전략적으로 사용해봅시다. 그러니까 크리처가 나온다는 거지 이제. 걔들 이름이 크리처인가봐요. 낡은 트위치요. 심장 소리가 뭔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잖아. 아, 저기 위에 있는 저 그게 그런 거보다 근처에 괴물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다? 빨리 가자. 엘리베이터라니? 어디? 복도가 이렇게 길 리가 없는데. 일단 가자. 아, 여기다. 아, 비슷한 곳에 있어서 그랬구나. 아, 다행이다. 괴물은 안 나왔네. 휴. 기억의 파편. 게임 플레이 중에 획득한 기억의 파편으로 서브 스토리 시나리오를 해금하거나 퀘스트를 위한 스킨을 스킨이 있어 여기? 네. 아니, 스킨이 있어. 스킨 같은 거 못 보나요? 스킨 같은 거 못 보나요? 쉿, 아쉽고. 일단 에피소드 1의 첫 번째는 오늘 해볼까요? 예, 나머지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